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장 마감 시장 안내드리겠습니다. 재밌죠? 아침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기아차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현대차 마찬가지죠. 지금 애플카 이슈는 이 주시장이 기아차도 신고가 내고 아까도 아침에도 얘기 드렸지만 그냥 장난질이 지금 기관들이 가지고 노는 겁니다. 이거는 이 신고가를 내면서 애플카 이슈를 만든 거죠. 이 고점을 돌파시키기 위한 쇼였습니다. 쇼. 생쇼죠, 생쇼. 완전 쇼입니다. 알면서 당하는 거죠, 개인들은. 애플카가 도대체 뭔데, 뭔지도 모르고, 애플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뭐, 공장이 뭐, 애플 팀쿡은 뭐, 전혀 모르는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세력들이 가지고 노는 걸 수도 있고, 현대차가 한다 했다가, LG전자 한다 했다가, 이제 LG전자도 또 움직이죠. LG전자는 또 LG전자대로 또 오늘 이제 현대차 이슈가 끝나니까, 뭘로 움직입니까, 또 LG전자가? 기가 막히죠. LG전자가 이제 휴대폰 사업부를 매각하겠답니다. 적자 사업부를 매각해서 뭐 어떻게 누가 샀냐? 누가 산다는 거죠. 누가 살 건데 적자 사업부를? 뭐 LG 뭐 처음에는 애플카로 올리다가 이제는 LG전자 스마트폰 사업부 매각한다고. 이 적자 투성인 회사를 누가 뭘 어떻게 할 건데요? 애플이 인수합니까? 또 이제 애플이 또 LG전자 인수합니까? 참 재밌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시장이 완전히 가지고 노는 시장이다라고 봐야 되고요. 루머로 그냥 M&A 이슈로 그냥 일단 완전히 쪼물락쪼물락 돈 되는 것들 완전 투기장입니다 지금. 펀드 매니저들끼리 가지고 노는 장이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이슈 급등주가 뭐 뽑아 나오는 매매를 이제 잘해야 되죠. 이제 전업 투자자들에게는 완전 노다지. 아마 이번에 엄청 돈 번 전업 투자자들 되게 많을 겁니다. 이슈 붙으면 빵빵 터뜨려 주니까. 잘하는 전문가들은 정말 재밌었던 장이 되고, 정말 개인 투자자들은 지옥 같은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아예 그냥 사놓고 기다리는 개인 투자자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냥 급등한 거 보고 사는 투자자들은 거의 다 백발백중 다 망했을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차분히, 저희도 오늘 매집했던 종목이 뭐 거의 뭐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간 종목이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뭐 참 편안하죠. 매집했던 종목이 10% 20% 급등해고 가만히, 저는 이제 홀딩해라고 하고 있고 20% 수익 나는데 가만히 있고, 또 30% 40% 2배 3배 막 이렇게 그렇게 수익을 내야지, 막 갑작스럽게 막 급등한 거를 막 쫓아가고 하면 안 됩니다. 차분하게. 제가 이렇게 장을 해드린 지 꽤 오래됐죠. 이렇게 방송한 지도. 그동안 믿고 따라주신 분들은 계속 수익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시장 대비해서 좋죠. 뭐 아까 어제도 뭐 라이브 방송 때도 얘기했지만 뭐 2배 이상 자기 원금 대비 2배 이상 나신 분도 있다고 얘기 나오고, 더 이상 나는 분도 있고, 뭐 최소한 뭐 자기 본인 계좌가 있기 때문에 뭐 50% 이내로는 대부분 수익이 나신 거죠. 뭐 작년 3월, 5월, 6월 뭐 저랑 같이 잠을 시작하신 분들은 중간중간 들어오신 분이야 뭐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 이상은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제가 급등주 추천하거나 뭐 사자마자 폭등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차분히 한 달이 걸리든 2달이 걸리든 매집하고 수익 내고, 매집하고 수익 내고, 비중 싣고,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뭐 같이 하시는 분은 좀 지루하긴 하죠. 지겹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못 버티고 나간 사람도 많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까지 제가 다 케어를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들어오는 분들도 있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자꾸 본인 해보니까 안 되거든. 혼자서. 지금도 아마 제 방송을 보면서 나간 걸 후회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내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지금 좀 훨씬 더 좋은 계좌가 풍성할 건데 혼자 해보니까 개박살 났네. 그래서 다시 문의하고 다시 들어오신 분들도 꽤 있으세요. 그게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왜 이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냥 올라가는 것만 보고 사고, 떨어지면 무섭고, 떨어져도 괜찮은데 왜? 이미 어느 정도 그 가치 평가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상 떨어질 수가 없는 종목이 안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막 폭락하지도 않아요. 약간 떨어뜨린 상태에서 가만히 횡보를 시키는 거죠. 세력들이 떨어져 나가라고. 왜? 우리나라 국민들은 급하니까. 성격이 시간이 가면 다 손절을 하거든요. 조금만 떨어뜨려 놓고 시간 내보내버리면 다 손절합니다. 그게 세력 매집주의 특징이에요. 자, 오늘 이제 셀트리온 가볼까요? 자, 오늘 제가 뭐라고 했죠? 셀트리온에 어떻게 된다? 이제 여기서 시간 조정, 기간 조정을 보내면 세력들이 개미 털기가 맞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자, 오늘 바이오 제약주의 움직임이 쫙 나왔죠?
이제 지금 월요일부터 제가 문제 바이오 제약 좀 반대 나올 좀 했는데 어제 신용 반대 매도 엄청 쏟아져 나오고 오늘 어제부터 기관 외국인이 슬슬 입질 시작해서 오늘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면 개미들 신용 반대 매도 물량 다 받고 가는 거죠. 네. 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되는지. 자, 셀트리온도 중요하지만 전적으로 자 메디포스트 치고 나갔죠. 어제부터 어제 바닥 찍고 올랐고요. 올리피스 반등 나왔고요. 바이오니아 반등 나오고 있고요. ST팜, 메타랩스 뭔가 이제 반등 나올 구간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트로젠. 자 그동안 왜 그러냐면 두세 달씩 조정받은 아이들이 이제 슬슬 기어 올랐다는 거죠. 그렇죠? ABL 바이오 계속 빠졌던 거 한 달, 두 달 쭉쭉 빠졌던 거. 근데 결론적으로 자 셀트리온 그룹주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자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장중에 쭉 올랐다가 밀렸네요. 뭐죠? 왜 그러지? 자, 셀트리온 제약 올랐다가 마이너스 0.5로 끝났습니다. 왜 이러지? 셀트리온 오늘 장중에 올랐다가 또 밀렸습니다. 자, 크게 다르지 않죠? 자, 무슨 얘기냐? 오늘 고가가 3.68%까지 올랐는데 밀렸고요. 예, 셀트리온 제약도 오늘 장중에 3.25%까지 올랐다가 밀렸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늘 장중에 몇 프로? 5.8%까지 올랐다 밀렸습니다. 자, 중요한 대목입니다. 굉장히 오늘 중요한 맥장입니다. 다른 제약 바이오 쪽이 오늘 올랐고 셀트리온은 올랐다가 밀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다른 바이오 제약들은 최소한 두세 달, 세네 달 쭉쭉 빠졌던 애들이 기술적 반등이 나왔고 외국인 기관들이 신용 반대 매도 물량 받아서 가는 거고 그 움직임에 따라서 셀트리온도 같이 움직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고점을 지지하지 못하고 밀렸다. 그러면 계속 밀고 있다 라고 봐야 됩니다. 셀트리온은 계속 밀고 있다. 왜? 개미 털기 하고 있다. 양탈 깎기 하고 있다. 계속 개미들 탈곡기에 탈탈 털고 있다 라고 봐야 됩니다. 왜? 개미들은 시간을 싫어하니까, 투자하는 걸 싫어하니까, 시간이 끌리는 걸 싫어하니까. 그런데 LG전자 막 급등하지, 삼성전자 급등하지, 기아차 급등하지, 교체해서 딴 거 가고 싶거든요. 그런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게끔 오늘 밀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손절해야 되나? 그러고 나서 자 그래서 제가 신규 매수자들에게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한 방에 사지 마시고 어떻게 시간을 가지고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된다. 왜? 이런 식으로 밀 수도 있으니까 얘네들은 세력들은. 그러니까 셀트리온이란 기업이 문제가 아니라 셀트리온의 코로나 치료제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심리 상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자 기관 투자자들은 가장 큰 특징이 뭐죠? 내 돈이 아니에요. 내 돈이 아니죠. 여러분은 자기 돈. 기관 투자자들은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가 있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내가 잘하면 인센티브를 더 받지. 내가 펀드 수익률이 떨어지면 그냥 그만두면 되는 거예요. 다른 회사 가면 되는 거예요. 또 옮기면 돼. 그렇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당장 내가 가슴이 떨리진 않습니다. 내 심장이 내려앉진 않아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내 돈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신용까지 질렀다. 그럼 내 돈이 완전 박살나는 거죠. 와, 비상이다. 물이 없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중요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제가 또 재밌는 언박싱을 또 해야 됩니다. 어디 갔지? 자, 드디어 또 새로운 책들이 왔습니다. 뭐 셀트리온은 워낙 제가 얘기 많이 했고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감을 잡았기 때문에 오늘 핵심적인 부분은 뭐죠? 바로 아까 얘기 드렸던 그 부분. 시간이 필요하겠다. 이제 좀 기간 조정을 좀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책이 왔습니다. 무슨 책일까요? 제가 이렇게 지금 공부를 매일같이 하고 있어도 그래도 또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됩니다. 놓치면 안 돼요. 오늘은 또 제가 제목이 축의 전환 2030 축의 전환 뭐 여러가지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지금 보면 소유가 없는 세상, 공유 세상이죠. 그 다음에 너무 많은 화폐들, 비트코인 같은 거, 새로운 중산층의 사태, 부유한 여성들, 이런 부유한 여성들로 인해서 산업 경제 패러다임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축의 전환 이런 책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책이 많이 왔습니다. 짜자잔. 자, 계속 읽고 주문하고. 자, 오늘 좀 책이 많네요. 또 이번에는 뭐죠? 테슬라 쇼크. 도대체 테슬라가 왜 이렇게까지 이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도 좀 파헤쳐 보고 싶은 거죠.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 뭐 사기인지 진짜인지 저도 궁금해서.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 얘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얘 또라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자꾸 우주로 가려고 막 난리치고 있는지. 일론 머스크의 생각 좀. 그다음에 또 뭐죠? 테슬라 모터스. 계속 저는 좀 약간 오타쿠 같은 성격이 지금 하나를 알고 싶으면 계속 좀 파고 들어가는. 바이오도 마찬가지. 바이오 책 쫙. 그다음 이번에 뭐 금융위기 쫙. 또 뭐죠? 이거는 우주 골드러시. 이게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자꾸 우주로 나가려고 하고, 지금 우주항공 관련주도 최근에 좀 얘기를 드렸죠. 제가 뭐 지금 하나가 우주항공 관련주 이슈가 좀 있었고, 하나가 세트라이 인수했고, 그다음 비츠로테크, 뭐 LIG, 뭐 하나시스템, 한국항공우주, 뭐 이런 자꾸 우주 이슈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좀 관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책도 세계 미래 보고서에서도 우주 시스템에 대한 얘기가 워낙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우주항공 관련 산업부를 미리 소트를 올 초에 해놨죠. 그래서 관심이 있었는데 이게 날아가는 거지. 좀 아쉽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저도 계속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 저걸 매집해야겠다. 이제 이번 종목 수익 실현하면 다음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매집해야겠다고 12월 달에 이제 이때 생각해서 여기 이제 밀리면 이런 구간에서 좀 사야지 생각을 했는데, 날라가 버린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누가 알았나 인수할지. 이런 게 좀 아쉬웁니다. 어쨌든 일단 또 이제 이렇게 또 책을 샀고, 이게 중요한 거는 뭐 제가 셀트리온에 대해서 얘기 계속 드리지만, 셀트리온이라는 회사를 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셀트리온을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은 반드시 뭘 사야 되겠죠? 셀트리온 리즘이라는 책을 꼭 읽어보십시오. 자, 한번 볼까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셀트리온 리즘. 저도 읽었고, 제가 이 책을 읽자마자 우리 대표님한테 전해드리고, 제가 아는 주위에 있는 친한 지인들한테는 계속 저거 읽어라. 특히 이제 이 어떤 최고 경영자들은 반드시 읽어야 되겠죠. 아니면 사업의 꿈이 있는 사람. 저도 관광 경영학과 출신입니다. 아버지도 사업체를 운영하셨고, 저도 어릴 때부터 장사라는 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머니가 늘 장사를 하셨고, 저는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뭐 제가 이제 물고기를 뭐 지금도 보면, 오늘도 새우 어항 제가 꾸며놓은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유튜브로 올려놨는데, 이렇게 새우, 뭐 물고기, 디스커스 이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일본이 그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얘네들을 제가 수입해 와서 우리나라에 판매를 하는 판매 1등 주자가 되겠다 생각하고, 막 고등학교 때 일본 넘어가서 후쿠오카 가고 동경 가서 막 물고기 수입해 오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만들어서 이제 팔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수족관 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안타깝게도 이제 첫 번째 꿈에서 이제 제가 IMF를 맞으면서 대한민국 사회가 휘청하면서 저도 제 꿈이 휘청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인생의 실패를 한번 맛봤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을 들어가서 이제 관광경영학과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장교 생활하고, 그러고 나서 영국 가서 이제 새로운 삶을 이제 살아야겠다 생각하다가 이제 증권 쪽으로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영국 가서 살아야겠다. 왜 그러면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유럽 배낭여행 갔는데 이 돈이 이게 없으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영국 같은 경우 물가가 너무 세기 때문에 이 돈 이거 1, 2천만 원 가지고 영국 갔다가는 그냥 개고생하고 올 것 같아서 한 1억만 모으고 그 돈을 가지고 제대로 공부를 하자 했는데, 1억을 모으고 나니까 이게 인생이 돈이 또 맛이 있네. 돈의 맛을 안 가죠. 그래서 계속 돈만 벌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인생이 가버린 거죠. 그러다가 이제 좀 뒤늦게 후회를 하고, 뭐 이런저런 인생의 굴곡진 기스도 나고, 뭐 이런저런 아픔도 있고, 인생에 여러분들도 겪는, 누구나 흔히 한 번쯤 한다는 것들을 다 해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나이가 돼서 지금 다시 이제 또 공부를 또 열심히 하는 거죠.
뭐 그렇고 저도 아직 뭐 사업을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뭐 앞으로 또 제가 사업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 서정진 회장이 있던 사업의 어떤 인생의 굴곡진 뭐 지금 미국 가서 설거지 닦았다고 하는데 이제 그때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죠. 제가 36인가 그때쯤 영국 가서 그 설거지 알바를 한 3개월 동안 했었거든요. 이 2달. 그때가 인생의 최대 고비였죠. 내가 근데 차서 한 고생이 돈이 없어서 한 게 아니라 주식으로 이제 돈을 어느 정도 벌고 영국 가서 공부하면서 외국 가서 유학생활 할 때 설거지 알바 다 하는 거니까 저도 이제 한번 해봤죠. 근데 끔찍합니다. 근데 서정진 회장도 그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뭔가 다르구나 하고 이제 회사를 엄청 지금 셀트리온 같은 회사를 만들어낸 거죠. 전문 바이오 전문 경영인이 바이오를 받자고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이 최고의 바이오 시뮬러 회사를 만든 거죠. 이게 사업이 되는 거였죠.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우주 사업이 지금 되겠다. 제가 이제 예를 들어 테슬라라 이 지금 우주를 향한 골드러시라는 책을 읽고 우주 산업에 빠져서 지금부터 10년, 20년 동안 우주 관련된 기업에 제 인생을 거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한 60대, 70대쯤 됐을 때 우주 관련된 기업의 오너로서 최고가 돼 있을 수도 있겠죠. 지금부터 시작하더라도 이제 그건 인생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이제 책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뭐 셀트리온 얘기도 하고 뭐 우주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공부를 합시다. 셀트리온에 대해서 투자를 하든 투자를 하지 않든 투자에 성공을 하든 투자에 실패를 하든 뭔가를 알고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